자, 판매비와 관리비 갈게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판매 활동, 관리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인데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않은 모든 영업 비용을 말한다. 즉 영업 비용에는 영업 수익은 매출액이죠. 영업 비용은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러니까 영업 비용인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영업 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판매비와 관리비는 해당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해서 하거나 원칙적으로 다 그렇게 하시겠죠. 일괄 표시할 수도 있다. 만약에 일괄 표시하면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해서 다시 주석으로 알려달래. 그럼 뭐하러 그러겠어요? 그냥 다 각각 구분해서 쓰겠죠. 한편 빈번하게 생기는 건 아니지만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대손 충당금 너무 많이 설정해서 돌아오는 거, 환입, 퇴직급여 충당금 너무 많이 설정해 돌아오는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에다가 음수로 보고해라. 이렇게 대손 회계에서 배우신 적 있죠.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이 많이 설정돼서 돌아올 때가 판매비와 관리비의 음수고 기타 채권이 설정이 많이 돼서 돌아올 때는 그냥 영업의 비용 이렇게 처리하신다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뭐 판매비와 관리비는 특별하게 이론이 없으니까 이미 다 다른 계정 과목 공부하실 때 배웠던 얘기죠. 한 번만 보고 지나갑시다. 첫 번째가 급여 또는 뭐 임금, 제조경비에 속하는 거. 급여란 임직원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 급여가 뭔지 모르시는 분 없겠지. 차변에 급여 이렇게 하고 대변에 이렇게 현금 주고 주로 나왔던 게 뭐예요? 세금 걷어야 되니까 뭐 예수금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퇴직금 주는 거. 당해 연도 중에 임직원의 퇴직이 발생하면 퇴직금 지급 규정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해야 할 퇴직금 중에서 당해 연도 부담분에 속하는 금액. 그래서 기말 결산 때 이렇게 설정하잖아요. 퇴직급여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설정하고 진짜 이제 퇴사가 일어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갖다 쓰는 거지. 퇴직급여 충당부채 하고 돈 나갈 텐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부족하다. 그러면 퇴직급여로 이렇게 하신다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임직원이 퇴직하면 우선적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갖다 쓰고 마치 대손 충당 갖다 쓰듯이 부족하면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임직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해서 지출한 거. 이렇게 지출하겠죠. 한 거. 뭐 식대보조금, 경조금, 축의금, 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 등을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복리후생비나라고 알 수 있겠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이제 프로그램에 조그맣게 적요를 적어놨으니까 아 이런 것들을 복리후생비라고 하구나 하고 한번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여비나 교통비 이렇게 현금 나갔다 치고 여비하고 교통비가 섞여 있네요. 이때 여비는 통상 기업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비교적 먼 곳으로 출장 가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 보통 출장비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에는 뭐 철도 운임, 항공운용,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숙박료, 식사대, 기타 출장비, 그리고 교통비는 좀 짧은 거리, 시내 출장 이런 것도 묶어서 여비 교통비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접대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와 관련된 거예요. 고객이나 거래처를 접대한 경우에 또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 뭐 거래처 사장의 뭐 경조사금, 뭐 사례비 이런 것들 접대비라고 합니다. 통신비, 통신비 이렇게 전신, 전화, 팩시밀리, 우편 등 비용. 그 다음에 수도 광열비, 수도 이름이 묶여 있어요. 광, 열, 비. 그러니까 수도세, 광은 뭐야? 빚이죠. 전기세, 열 뭐야? 난방비 합쳐서 수도 광열비. 또는 구체적으로 제조경비는 뭐 가스 수도료, 좀 수도료
또는 전력비. 제조 경비는 금액이 좀 크니까 별도로 나눠서 쓰셔라 이런 얘기고, 판매비와 관리비 뭐 사무실 거는 뭐 수도세, 전기세, 난방비 많지 않으니까 구분하지 말고 그냥 묶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크면 뭐 전기세 뭐 따로 나눠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금, 세금과 공과금 또 나가고요. 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뭐 상공회수 회비 이런 거 단 조심하셔야 될 게 있죠. 조심하셔야 될 거 세금인데 취득세 등 이 자산을 취득하는데 직접 관련된 세금은 어떻게? 자산으로 처리해요.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자산을 원가에 가산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렇게 하고 상대방 이름은 감가상각 누계에 이렇게 배우셨죠. 유형자산 편에서 기말에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해서, 그 다음에 임차료 또는 지급 임차료 똑같은 말이에요. 짧게 쓰면 임차료, 보다 더 정확하게 쓰려면 지급 임차료. 반대가 뭐겠어요? 임차료는 내가 세 들어서 월세를 주는 거고 집주인은 받는 거잖아요. 임대료. 임대료는 수익이에요. 수입 임대료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냥 임대료라고 할 수도 있겠고. 사무실, 공장, 토지의 임대, 임차료 빌려 쓰고 돈 주는 거, 뭐 집기 비품 리스료 이런 것들 임차료 또는 지급 임차료. 그 다음에 수선비, 뭘 고치고 돈 나가는 거잖아요. 수선비, 건물이나 뭐 건물 부속 설비, 집기 비품 이런 유형 자산을 수선하는데 들어간 돈. 그 다음에 이제 수선비가 보통은 수익적 지출이죠. 어떤 자산에 돈을 썼는데 수익적 지출이니까 수선비 하는 거지. 단 수익적 지출인데 뭐만 조심하시라고 그랬지? 차량 운반구의 수선비는 이 이름을 쓰지 않고 보다 더 구체적인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시라고 그랬어요. 자격시험에서 이걸 우선적인 답으로 하니까. 차량은 차를 고쳤다 하더라도 수선비 쓰지 말고 차량 유지비 이렇게. 그 다음에 보험료. 현금 이렇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건물이나 기계장치의 파손을 대비해서 또는 뭐 재고자산의 도난도 이런 걸 대비해서 각종 손해보험에 돈을 내고 나가는 거. 돈 내고 보험료 지불하는 거예요. 화재보험, 도난보험. 단 이게 보험료라 하더라도 예외적인 게 있죠. 이거 이제 보는 거는 보험료인데 저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직접 관련된 보험료는 보험료가 아니에요. 저 자산을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들고 오는데 운송하는데 뭐 어떤 운송에 관련된 보험이 있다든지 뭐 해상보험을 내야 되는지 자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자산의 원가로 처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험료라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차량을 유지하는 데 들어간 돈, 차량 유지비 이렇게 나가겠죠. 차량 유류 때 기름 넣거나 주차비, 차량 수리비. 차량 수리비는 수선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차량 유지비라고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경상개발비. 지금 비용 보는 거죠. 현금. 연구 개발 활동에 관련돼 가지고 지출이 있었는데 그게 무형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는 인식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건 그냥 개발비인 거고,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에요. 근데 이 인식 요건을 충족 못하면 그냥 바로 비용 처리해라. 이게 경상개발비입니다. 즉 개발비 중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발생한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그때 쓰는 이름이 경상연구개발비래요. 그 다음에 운반비 볼게요. 운반비, 뭐 현금,
운반비가 뭡니까? 뭐 물건 실어 나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운반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러니까 사올 때 운반비가 아니라 내다 팔 때 내가 운반비를 지출한 게 운반비인 거야. 판매 활동, 관리 활동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산을 취득할 때 사오는 물건값에다가 운반비를 내가 부담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운반비가 아니지. 판매 활동이 아니잖아요. 예? 매입 시 운반비는 자산의 원가에 가산해야 돼. 매입 시에는 자산의 원가에 가산해야 돼. 처음 하신 분이 제일 어려웠던 거죠. 이상했던 거지. 왜 운반비인데 운반비라고 못 부르지? 운반비는 팔 때 생긴 거니까 팔 때. 판매비와 관리비. 내가 사올 때 부담하는 것은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셔야 돼요. 상품을 사오는데 운반비가 들었으면 그냥 상품인 거야. 그 다음에 교육 훈련비. 임직원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지출한 돈. 교육 훈련비.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 및 훈련을 지급한 거. 그 다음에 도서 인쇄비. 책을 사거나 명함을 인쇄하거나 이럴 때 쓰는 이름 도서 인쇄비. 도서 구입비, 인쇄 관련 비용. 그 다음에 소모품비. 소모품을 샀는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모품비. 이렇게 결산 때. 그래가지고 비용 처리한 것 중에 덜 쓴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말 결산 때 소모품비를 덜 쓴 만큼 취소시키고 자산인 소모품으로 돌리게 됩니다. 또는 처음에 샀을 때 자산으로 해서 쓴 만큼 다 빼버리고 소모품비로 할 수도 있고. 소모품 기말 결산 때 정리하는 계정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지급 수수료. 동일한 명칭이에요. 또는 수수료 비용. 이렇게 돈 나가고.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지불할 때, 뭐, 세무사 사무소에 기장료를 지불한다든지 어떤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고 돈 주는 거 수수료. 광고 선전비. 이렇게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 촉진 위해서 지출한 광고 선전비, 뭐 TV, 라디오, 신문지에다가 지급하는 비용들, 광고 선전비, 그다음에 대손상각비. 이건 대손회계에서 배우신 거죠. 기말에 대손상각비,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손 일어나면 이제 일단 충당금 갖다 쓰는 거죠. 대손 충당금. 충당금이 부족해. 매출 채권이 대손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대손 상각비. 그리고 다시 또 기말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몇 %의 대손율 추정하고 남은 충당금 뺀 나머지 다시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 여기 나오는 여기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 거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이야. 그러면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하고 여기는 누계액이 아니라 무형자산 직접 빼는 거죠. 개발비면 개발비 이렇게 상각 누계액을 쓰지 않고 무형자산 상각비하고 개발비 여기 잡혀 있는 거 그냥 직접 바로 빼요. 그 다음에 이상에서 좀 저기 급여부터 여기까지 열거된 것 중에 판매와 관리의 활동에 지출된 금액이긴 한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그냥 잡비 이렇게 하라고 돼 있네. 여기까지가 판매비와 관리비의 전체 얘기입니다.